네, Q&A 하러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보면서 놀랐는데, 사실 많아 보여도 이제 중복되는 질문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유형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았던 것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숫자가 가장 많았던 건 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 중에서도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아서 1차적으로 간추려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무슨 전공이고 그림,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 요거랑 좋아하는 게임, 영화, 만화, 애니, 그리고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질문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 그림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누가 안 시켜도 이제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시작하게 된 나이가 말이죠. 처음에는 졸라맨으로 그냥 그렸어요. 졸라맨으로 만화를 그려서 애들한테 보여주고 몇몇 애들이랑 이렇게 돌려가면서 같이 그리기도 했고요. 작화는 그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만화들 참고하면서 따라 그리기도 하면서 점점 더 잘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었던 것 같습니다. 실력이요.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을 고민을 하는데 그 만화과가 아니고 디자인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만화는 돈 못 번다, 밥을 굶는다 이런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은 뭐 그림 그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그 디자인과 가면은 만화도 다 배울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입시 미술 학원을 가서 시각 디자인과로 진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대학을 다니다가 웹툰 공모전을 발견을 하고 한번 해봤는데 거기서 수상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침 디자인도 뭔가 좀 적성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웹툰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졸업하고 웹툰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실력을 아무리 키워도 정식 연재의 진입 장벽은 그것보다 더 크게 높아지더라고요. 몇 년째 이제 아무런 성과도 없으니까 이제 멘탈도 갈리고 해서 마음을 접기로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같은 그림쟁이들 특징이 말입니다. 기분이 좋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세상이 망했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림 그립니다. 우리 같은 그림쟁이들은 세상이 두 쪽 나도 그림을 그려요. 희한하게. 네, 그래서 저도 그림을 그렸죠. 그런 와중에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쓰는 프로그램인 클립 스튜디오로도 애니를 만들 수 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애니메이션 만들기 튜토리얼 같은 거를 찾아보고 배워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얼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지툰 같은 거 잠깐 가지고 놀고 했었거든요. 뭐 잘하지는 못해도 뭐 벽 부수기 이런 거 만들어 보고 그랬었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인지 왠지 그냥 생각보다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 만들어 봤는데 그냥 컴퓨터 하드에만 놔두면은 좀 아까우니까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좀 방황을 하면서 지냈었죠. 유튜브만 하면서 지낸 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웹툰 어시 뭐 짧게 일하는 알바 뭐 이런 거랑 겸해서 생활비는 그래도 벌면서 지냈었죠. 그렇게 하나 둘 영상이 좀 쌓여갈 때쯤 그 수류탄 누나가 머리를 뒤로 박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갑자기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구독자가 한 60명이었나 그랬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1000명을 넘기더니 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신경을 좀 써볼까 했었죠. 네, 뭐 그림 시작한 계기와 유튜브 시작한 계기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다 드렸고요. 좋아하는 영화, 게임, 만화, 애니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영화는 유명한 영화는 다 좋아합니다. 캐릭터가 특이하고 세계관이 특이한 그런 영화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영화들은 요 정도가 있는 것 같네요. 이 중에서도 최애를 뽑으라면은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가 최애. 고요. 흔히 얘기하는 완성도 있는 영화들은 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인상 깊었던 게임을 꼽으라 하면은 바이오쇼크 시리즈와 세인츠로우 3편, 4편 이렇게 생각나네요. 바이오쇼크는 시리즈 중에서 2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세인츠로우는 4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이오쇼크는 진짜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없는 게임이고요. 세인츠로우는 그냥 세상에 이런 병맛이 있나 싶을 정도로 최고의 병맛을 보여줬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제 취향이 좀 병맛 개그 쪽이라서요. 일본 만화 애니는 생각보다 좀 안 보는 것 같아요. 원나블 이런 거 다 찔끔 보다가 말았고 체인소맨도 일본도 악마까지 보고 말았고 진격의 거인도 1기 보고 말았고 뭐 웹툰도 이제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아는 작가님 만화 런칭하면 그거는 볼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요즘 보고 있는 애니가 있는데
넷플릭스의 이제 가치아쿠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재밌어서 본다기보다는요, 뭐 유튜브에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좋길래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이지 알아보니까 가치아쿠타 오프닝이길래 그대로 이끌려서 보고 있습니다. 헤비메탈 음악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좋더라고요. 일본 애니보다는 그냥 유튜브 인디 애니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글리치 채널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합니다. 메탈러너, 머더드론, 디지털 서커스, 그리고 몇 개 더 있죠. 뭐 가스라이트 지구, 기네비어의 기사들, 뭐 그런 거, 이런 거 다 재밌게 봤어요. 빨리 시리즈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 밖에 유튜브에 다른 애니메이션 크리에이터 분들 다 좋아합니다. 뭐 우몽님, 해외에 현스도조, 특히 이렇게 텔레포트님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저랑 많이 비교를 해주시면서 댓글에 언급이 많이 되었었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참 모자라다 생각하고요. 상당히 배울 점이 많은 크리에이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에 또 활동을 최근에 시작하셨던데, 저에 대한 질문들 중에 나머지 질문들 맞아, 대답 드리고 넘어갈게요. 유튜브 닉은 째렁 JDK로 지은 이유, 닉네임에 의미가 있나요? 째렁은 제가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으로 트위치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째렁으로 만들었거든요. 군대에서 선임 동기들이 이제 째렁이라고 불러가지고 제가 사실 네이버 아이디는 개동이었고 인스타 아이디는 데몬맨이었어요. 그리고 트위치는 또 째렁이고 이렇게 다 달랐는데, 다른 작가분들이랑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딱 하나로 정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째렁으로 가기로 했죠. 뒤에 JDK는 이름 이니셜입니다. 참고로 인스타 본 계정은 해킹당해버렸어요. 지금 인스타 아이디는 JDK 리본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캐릭터 중 최 캐릭터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기 쉬운 애들이 개인적으로 애정이 갑니다. 문어랑 그 티타늄 아저씨요. 문어도 이제 인간일 때 말고 말 그대로 문어일 때. 근데 그리는데 재미가 좀 있는 거는 뭐 수류탄 누나가 그리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이쁘게 나오면 재밌더라고. 호날두 대 메시, 축구 안 봅니다. 스포츠 보는 거 없어요. 만드신 창작물 중에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무엇인지. 최초로 성우 더빙을 넣었던 식인 편의점이 좀 애착이 가긴 하는데, 살짝 좀 후회스럽습니다. 저거 만들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았었나. 지금 보니까 대사 수위가 너무 세요. 굳이 대사를 저렇게 쓸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성우분이 또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성우분한테도 살짝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미더덕이라는 미쳐버린 더빙 덕후들이라는 성우팀이 있어요. 거기에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만약 더빙 영상을 만들 기회가 온다면은 이번에는 좀 적당한 수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무언가를 박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림 그릴 때 좋아하는 자세는, 그림 그리는 저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려진 캐릭터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겠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은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 불펌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응 계획, 그리고 하는 게임, MBTI. 저는 아마 여러분 생각보다 나이가 좀 많을 거예요. 저는 울산 사는 이제 94년생이고요. MBTI는 INTP가 나오더라고요. 불펌러는 제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보일 때마다 저작권 신고는 넣고 있습니다. 이게 퍼가는 걸 막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는데, 출처를 밝히면은 그래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채널에 외국 분들이 유입되게 된 계기가 이제 불펌러들 때문이거든요. 출처를 남기면은 채널에 이제 유입이 되니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만든 것처럼 하는 애들, 심지어는 뭐 이렇게 댓글에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잘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더라고요. 그런 애들이랑 사칭하는 애들은 진짜 악질이라고 봐요. 최근에도 이제 틱톡 아이디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 영상 다 가져가길래, 그런 애들은 진짜 신고 계속 넣어야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진짜 계정을 알고 계신 분들이 댓글로 아티스트 온 유튜브, 째렁 JDK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진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발견하시면 뭐 출처나 제 아이디를 댓글로 좀 써주세요. 유튜브를 팀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혼자 관리하시나요? 성우분들한테 더빙 부탁드리는 거 외에는 모든 걸 저 혼자 합니다. 가끔은 제가 직접 더빙도 합니다. 그리고 휴지 주인은 제가 더빙하고 있죠. 예. 단발 대 장발, 역해 외모와 신체 취향이 뭔가요? 저는 약간 단발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단발도 보브컷, 동그란 단발 그런 거 좋아하고, 샤프한 눈에 좀 마른 체형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음악, 건강한지, 애니메이션 만들 때 평균 몇 장 정도 그리시나요? 음식은 안 가리는 편입니다. 뭐 육고기, 생선 이런 거 좋아하고요. 음악도 딱히 장르를 가리진 않고 듣고 좋으면 저장합니다. 건강은 뭐 아픈 데는 딱히 없고요. 애니메이션 만들 때 몇 장 그리냐? 글쎄요, 영상마다 달라서 평균을 내면 한 5, 60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캐릭터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된 게 많아서 종합해서 한번 대답 드리고 나머지 질문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각 캐릭터 이름, 성격, 관계, 서열. 캐릭터 이름은 사실 제가 나중에 스토리를 풀면서 차차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스토리 푸는데 사실 한 세월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름 정도는 뭐 안다고 스포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티타늄 아저씨는 비상구, 상구형이고요. 수류탄 누나는 벨라 임페르나, 문어는 문무나, 못 소녀는 네일드, 늑대 누나는 나린, 병약 의수 소녀는 앤 위트니, 휴지 주인은 이제 김철수, 복어는 복운복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격, 관계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에서 충분히 보여드렸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영상 분량이 많이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티브와 제작 배경은 사실 단순합니다. 앞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채널 자체가 그냥 뻔한 초단편 애니를 만드는 채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던지듯이 만들었다가 설정에 좀 살을 붙여나간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모티브가 꽤나 단순합니다. 상구형은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 쉬운 형태로 그렸다가 그냥 캐릭터로 굳어졌고, 벨라는 속에 있는 답답함을 좀 해소하고 싶다 뭐 그런 기분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형태적으로는 뭐 이제 수류탄이고요. 체인소맨의 레제를 모티브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레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체인소맨은 1기만 봤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걱정 마세요. 벨라는 단순히 폭발만 하는 그런 폭탄이 아닙니다. 레제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문어도 사실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연습한다고 나는 문어 하는 그 허무송을 만들었는데, 이후 영상에서 이제 계속 그 등장을 시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캐릭터로 굳어져 버린 그런 캐릭터고요. 네일드는 사실 웹툰 그릴 때 오너캐로 썼던 애인데 프랑켄슈타인이 모티브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을 오너캐로 한 이유는 내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다 그런 느낌에서 그렇게 그렸는데, 그 심리가 이제 캐릭터의 성격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그 두 명은 사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다가 제대로 완성 못한 스토리에서 그냥 가져온 애들입니다. 나리는 작년에 만들었다가 엎은 단편 웹툰 캐릭터 시트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고요. 앤 휘트니는 중학교 때 블로그랑 카페에 연재했던 웹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주인공 캐릭터예요. 최근에 다시 읽어봤는데 정말 중학교 수준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더라고요. 걔 비인신 같았어요. 하여튼 다들 그냥 급하게 만들어진 캐릭터라서요, 모티브를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모티브를 두고 정교하게 디자인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약간 엑스트라로 들여왔는데 주인공으로 굳어진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살을 붙여나가고 있어요. 설정이나 배경 같은 거 다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자면은, 세계 3차 대전으로 인해서 지구의 인구는 반의 반토막이 난 시점인데, 상구형은 전쟁 때 이제 특수부대 군인이었고요. 벨라랑 네일드는 어느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실험체였습니다. 그리고 문어는 문어였고요. 늑대 누나는 무리에서 이탈한 늑대고, 앤은 갱단 싸움에 휘말려서 폭사할 뻔했는데 구사일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잡아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뭐 다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최애캐는 누구냐? 영상에 나오는 애들 중에 최애캐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영화, 애니, 게임 뭐 종합해가지고 최애 캐릭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넷플릭스 아케인 시즌 1의 징크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파우더 말고 징크스요. 네, 나머지 질문들도 한번 볼까요? 복싱하는 여자 캐릭터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마음 생각을 해볼게요. 각 캐릭터의 특이한 점, 못, 핀, 문어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못은 어댑터고 핀은 억제 장치인데 뭐 자세한 얘기는 말하면 너무 길고 또 이제 스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어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됐는지에 대한 거는 뭐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안경 남자는 못 안 아픈가요? 안 아픕니다. 머리에 못이 들어갈 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아파요. 애가 머리가 더벅머리라서 머리로 가리면은 이제 안 보이는 것 뿐이죠. 애니메이팅 과정. 처음에는 글로 내용을 일단 쫙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주요 장면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주요 장면을 앞뒤로 움직임을 그려나갑니다. 예. 더 자세하게는 좀 말로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냥 유튜브에 공짜 강의 널려 있는데 저도 그것들 보고 배운 거라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릭터 만드실 때 다른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적이 있으신지, 머리에 무언가를 꽂는 그런. 뭐 문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유플러스 광고에 나온 문어, 안예은 님이 부른 이제 문어의 꿈이 음악으로 나오는 그 광고, 거기 나온 문어가 모티브인 것 같고요. 다른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는 딱히 글쎄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캐릭터를 디자인을 한다면 뭐 버튜버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을 모티브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작업 시간은 어느 정도 잡고 하는지,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일 내외로는 완성하자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만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일도 하면서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좀 늦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주 못 올리는 거는 저도 아쉬워요. 하루에 10편 올려달라고 이제 꾸준히 댓글 다시는 분 계신데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캐릭터들 전투력 순위, 현재 나온 캐릭터들만 얘기하면은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은 싸워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벨라와 상구형은 애들 중에 이제 탑급이고 둘이는 서로 못 죽입니다. 둘이 아무리 싸워도 죽을 정도의 딜은 안 박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애들은 뭐 가위바위보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기준을 바꿔서 그냥 단순하게 힘으로 펀치머신을 때렸을 때 나오는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벨라가 상구형보다 힘은 더 세다는 설정입니다. 모티브가 왜 수류탄인가요? 글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수류탄이 모티브라기보다는 답답한 현실을 탈출하고 싶다 뭐 이런 기분이 모티브인 것 같아요. 노딱 받은 적 있나요? 네, 몇 개 있습니다. 네, 일단 궁뎅이 드럼 노딱이고요. 코박죽 노딱이고요. 근성의 고백 공격도 노딱이었다가 어느 날 보니까 풀렸더라고요. 못박남 성격, 특징, 능력 진짜 정확하게 복장 헤어스타일 뭐 이런 거 알려주세요. 복장 헤어스타일은 뭐 영상 보면 알지 않나요? 처음에는 교복이었다가 티셔츠로 바꿨고요. 머리는 뭐 더벅머리고요. 성격은 내성적이고 자존감은 낮은 상태입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과거에 이제 실험체였던 시절이 있고 더 이전의 기억은 잃어버렸다 뭐 이런 설정입니다. 자기 이름도 잊어버려서 네일드는 실험체 시절에 다른 실험체들에 의해서 붙여진 별명처럼 불린 이름이고요. 너무 다 얘기하면 스포라서 좀 그렇고, 현재 작업 중인 큰 프로젝트 중 기대되는 게 있나요? 일단 캐릭터 오리진 스토리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캐릭터 만들 때 어떤 요소를 중점으로 생각하나요? 이야기를 만드는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캐릭터를 만들 때 강렬한 욕망과 그것에 딱 맞는 약점, 결핍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공장 알바를 하다가 손가락이 잘린 사람이 있는데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든지 뭐 그런 거. 캐릭터별 설정은 어떻게 생각하게 됐나요? 그냥 캐릭터한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던지다 보니 나온 것 같아요. 캐릭터 3 사이즈 이것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수류탄 누나만 좀 해보면은 뭐 36, 23, 38 대충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리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애 캐릭, 최애 커플, 신캐 예고. 최애 캐릭은 이제 앞서 질문 중복이고, 최애 커플은 뭐 커플 자체가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예, 문어 네일드 이렇게. 신캐 예고는 뭐 이제 그려놓은 건 많은데
누구를 어떻게 등장시킬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류탄 누나에게 대항하기 위한 이제 뭐 연막탄 누나, 섬광탄 누나 이런 거 생각을 해놨거든요. 뭐 하나씩 추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림 관련 질문. 이것도 일단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툴 뭐 쓰는지, 독학인지 아닌지, 애니메이팅 과정, 한 편에 그림 몇 개 들어가는지. 일단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는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음향 효과는 프리미어를 쓰고 있어요. 독학인지 아닌지는 앞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는 어디 뭐 학원 가서 배운다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편에 그림 몇 개 들어가는지,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아까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 프레임 전부 처음부터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팔만 움직인다 그러면 팔만 다시 그리고 나머지는 벅붙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몸 전체가 다 움직인다 그러면은 다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거의 모든 영상에 이런 식의 작업이 좀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몇 장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작업 양으로 치면은 제가 웹툰은 많이 만들어 봤는데 러닝타임 30초에서 1분 기준으로 웹툰 한 60컷에서 120컷 정도 만드는 거랑 작업이 비슷한 양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의 체감상 느껴지는 거라 가지고 그냥 제 생각이고요. 네, 다른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액션씬 그릴 땐 주로 유튜브에 다른 애니메이션들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유튜브가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볼 수가 있어서 좀 애용하는 편이고요. 복싱, 레슬링 자세 같은 그런 건 다 직접 찾아보고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동작은 그냥 그리는데 복잡한 동작, 뭐 이만하리 롤 이런 거는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참고하면서 그립니다. 친하게 지내는 동료 작가분들이 계신다면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하네요. 콜라보 해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료 작가라기보다는 이제 선배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분 계신데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실시간 방송에 이제 자주 찾아가는 작가님인데 떼꾸 작가님이라고 웹툰 제작에 있어서 아주 베테랑이신 분이 계신데 주로 그림 작가로 활동하셨고 제가 작업할 때 이제 방송 중이시면은 한 번씩 찾아가가지고 질문도 하고 농담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림에 관한 질문이 생기시면은 저보다는 이 떼꾸 작가님 방송에 찾아가셔서 하시는 게 더 얻어가시는 게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네이버에 런칭을 앞두고 계신다고 하니까 가서 원고 작업하시는 거 구경들 해보셔요. 같이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 애니메이션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영상 길이에 따라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1,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잘하는 법, 그림 잘 그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그림을 그리고 꼭 전문적인 평가를 계속 받아보시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모작 많이 하시고 그냥 많이 그리고 많이 보여주시고 하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림체가 이상했었는데 모작을 많이 하고 좋아졌거든요. 본인이 추구하는 그림체가 이제 실사체인가 반실사체인가 캐주얼한 그림체인가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그림체에 맞는 모작을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림 그릴 때 주로 어떤 도구를 쓰시나요? 클립 스튜디오의 도구 말씀이시죠? 그냥 기본 브러쉬 씁니다. G펜이죠. 다른 텍스처 들어간 펜은 안 씁니다. 채색은 언제 도입할 거냐? 채색하면 시간이 더블로 걸릴 수 있어요. 지금은 2주에 한 번 꼴로 올리는데 채색하면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그게 괜찮으시다면은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채색된 그림을 애니메이션 말고 이제 만화식으로 올리는 거는 이제 생각 중에 있어요. 그것도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채색된 콘텐츠도 만들어서 이제 올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왜 영어 단어 발음하게 할 수 없나요? 이거는 뭐 구글 번역이라 가지고 이상하게 번역된 것 같은데 아마 영어 자막 말하는 것 같죠? 캐릭터 대사 밑에 이제 영어 해석본 쓰는 거 하다가 말았는데 왜 그랬냐고 하면은 이제 불펌하고 도용해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자꾸 자기가 만든 것 마냥 자꾸 하니까 퍼가더라도 적어도 다른 나라 사람이 만들었구나 하는 거는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었는데 글쎄요. 요즘 들어 요것도 좀 고민이에요. 다시 달지 말지. 다시 달면은 이제 영어권에 있으신 분들은 좋아하겠지만은 이제 불펌러들은 더 활발하게 가져가겠죠. 특히 인스타, 틱톡 이런데 불펌러들이 그래도 적어도 출처라도 밝혀주거나 불펌 영상에 댓글로라도 이제 출처를 남겨주는 문화가 좀 생긴다면 다시 영어 자막 다는 거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야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픽시브, 팬박스, 패트리온 안 하냐? 원하시는 분들이 아주 자주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찾아보니까 한국에 숄더라는 사이트도 있던데 숄더에 올릴까 하다가도 그럼 해외 분들은 못 올 수 있으니까 패트리온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나머지 질문들도 한번 볼게요. 여자끼리 방구 대결하는 거 한번 여자끼리 방구 대결하는 거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방구라는 걸 그려본 적이 없는데, 예, 뭐, 원하시면 뭐, 예. 이런 것도 연습해야 되나. 아우, 보추 좀 그러지. 뭐, 원하신다면 뭐, 연습은 해볼게요. 본인 작품 보면서 딸 갈긴 적 있나요? 아니, 누가 지가 그린 거 보고 지가 딸 쳐요. 하루에 평균 몇 달 정도 하나요? 님이랑 비슷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왜 궁금한 거야, 이게? 야인이 만들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고민해 볼 텐데, 근데 이게 문제가 야인이가 영상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리도 있어야 되잖아.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이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됩니다. 백방 그려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제가 그리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그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스토리 관련 질문. 이건 뭐 질문 개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종합해서 안 보고 그냥 따로따로 볼게요. 그들에게 능력을 준 사람은 누구이며 능력을 얻은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 차차 풀려고 했는데 대략적인 세계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대략적으로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된 원인이 이제 세계 3차 대전에 의해 그렇게 됐고 그로 인해 지구 인구가 4분의 3 증발을 해서 개판이 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뭉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온갖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의 성과로 혼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마을이 형성되고 발전해서 도시를 이루어 가고 있다.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생체 실험으로 만들어낸 약물들 중에는 뭐 핑크 포션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이 약들은 이제 임상 실험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용자들 중에는 온갖 부작용도 속출하는 상태죠. 처음에 애니메이션 올릴 때부터 구상한 메인 스토리가 있나요? 장편으로 낼 생각 있으신가요? 가능하다면 하고 싶죠. 근데 지금 혼자서 하고 단편 위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메인 스토리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채널이 스토리를 기획하고 만든 채널이 아니라 뭐 10초, 15초짜리 이제 뻘한 애니메이션을 올리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살을 붙여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캐릭터들 과거 스토리 더 풀어주세요. 네, 캐릭터 오리진 스토리도 만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소설이나 웹툰으로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 답드리겠습니다. 네. 채색 어시 같은 거 고용할 생각이라던가 작업물에 채색하면 좋을 듯 싶은 콘텐츠도 많으니까요. 채색 어시도 그렇고 더빙도 그렇고 뭔가 보조를 해주시는 누군가를 고용할 만큼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나는 채널이 아닙니다, 이 채널이. 꼭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뭐 무빙툰 같은 방식으로도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채색된 콘텐츠들을 또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제가 한번은 생각을 해볼게요. 스토리에 더빙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캐릭터들 목소리에 더빙할 생각 있으신가요? 제가 더빙하기보다는 성우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빙해주는 팀들을 이제 한두 팀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이제 부탁을 드릴 것 같아요. 좀 진지한 내용의 스토리다 하면 이제 성우분들한테 부탁을 할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남캐가 주인공인데 뭐 병맛 개그 느낌이다. 뭐 그럼 제가 더빙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목표나 만들고 싶은 애니메이션이 뭔가요? 방송할 생각 있으신가요? 유튜브 특성상 이제 말초적인 내용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만들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캐릭터들의 오리진 스토리나 액션 이런 거를 많이 넣고 싶어요. 방송은 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쓰는 장비가 저렴해서 방송하려면 새 장비를 사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싶은 거죠. 한
200-300 투자해가지고 장비 맞추고 방송했는데 시청자 막 한 3명 들어오고 그러면은 좀 약간 현타가 올 것 같아요. 그림 방송들 보니까 이제 뭐 구독자는 많아도 실시간 스트림은 사람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후원도 사람이 많이 와야 잘 터지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답 드릴 수 있는 질문은 다 답을 드렸고요. 다른 질문 주신 분들 많은데 알아들을 수 없는 질문들도 있었고 뭐 그저 농담으로 뭐 주신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다 생략을 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 봐주시는 한 이제 어떤 형태로 어떤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째렁이었습니다.